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액세스 2007 제8강 레코드 정렬과 필터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테이블에 입력되어 있는 레코드 값들을 원하는 순서대로 재배치하는 정렬 기능과 또 원하는 그 값들만 추출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필터링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은 정렬과 필터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 예제 파일을 열어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레코드 정렬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레코드를 정렬한다라는 것. 자,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어 놓으면 자, 필드 이름들이 부여가 되어 있을 텐데 각 필드의 이름별로 기준을 주어서 자,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정렬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처음부터 순서에 맞추어서 모든 데이터를 입력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입력이 되어 있는 이미 갖추어져 있는 자료를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다시 한번 재배치를 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정렬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수강 정보 테이블을 열어보면 학생 고유 번호와 수강 과목, 등록 일자와 같은 필드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학생 고유 번호를 정렬을 한번 다시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현재는 1, 2, 3, 4, 5, 6, 7, 8과 같이 자,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따로 정렬을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입력을 그렇게 해 놓은 상태였어요. 그럼 이것을 거꾸로 큰 숫자의 고유 번호부터 나타날 수 있도록 한번 변경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려면 큰 숫자의 번호가 먼저 보여지게 하려면 정렬 방식을 내림차순 정렬로 변경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정렬을 하고자 하는 필드를 먼저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셀이 선택되어 있거나 또는 필드의 머리끝, 이름이 선택되어 있거나 자, 이렇게 기존이 되고자 하는 필드를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자, 홈 탭에 오른쪽에 보시면 정렬 및 필터 그룹이 있어요. 자, 이 정렬 및 필터 그룹의 첫 번째 명령 단추 아이콘, 오름차순 아이콘이나 내림차순 아이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꾸로 큰 숫자부터 배치가 되게 하려면 내림차순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학생 고유 번호가 큰 숫자부터 배치가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학생 고유 번호라고 하는 이 필드 값만 정렬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번호에 해당하는 나머지 다른 수강 과목이나 등록 일자와 같은 다른 필드들, 즉 전체의 레코드가 모두 동시에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되는 필드를 선택했지만 그 필드만 정렬이 따로 되는 것은 아니라 레코드는 항상 함께 움직인다라는 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지금 내림차순 되어 있는 학생 고유 번호를 오름차순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눌러주면 곧바로 변경이 됩니다. 자, 정렬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필드의 오른쪽에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정렬 아이콘, 화살표 모양의 아이콘이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레코드가 정렬이 되어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다시 한번 내림차순으로 정렬. 자, 역시 마찬가지로 화살표 모양이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정렬을 해 두었다가 다시 원래 처음 입력했었던 데이터 레코드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정렬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정렬 해제할 때에는 역시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아래쪽에 있는 모든 정렬 지우기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자,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겠고요. 또 이 리본 메뉴 그룹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해당 필드의 목록 단추, 바로가기 메뉴를 눌러서 오름차순 정렬이나 내림차순 정렬 등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하나하나의 필드에 대해서 우리가 정렬 기준을 변경을 해준 거였는데요. 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렬을 했을 때 동순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유 번호도 지금 1번이 3개, 3번이 2개 이런 식으로 중복되는 값들이 동순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동순위에 대한 레코드에 대해서 동순위가 부여가 된 레코드들만 대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정렬을 2차 기준에 맞추어서 할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은
고급 필터 정렬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학생 고유 번호를 기준으로 처음 정렬을 했는데 그 기준을 통해서 정렬을 했을 때 동순위가 발생하면 수강 과목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오름차순 정렬을 한다라든지 또는 내림차순 정렬을 수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방법은요. 지금은 어떤 필드가 선택이 되어 있어도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기준이 여러 개의 필드가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자, 정렬 및 필터라고 하는 그룹 내에서 필터를 사용할 텐데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고급 필터 옵션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사실 이제 필터라고 하는 기능은 잠시 뒤에 배우겠지만 원하는 맞춰서 추출해내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고급 필터 옵션을 사용해서 그 메뉴 안에 있는 고급 필터 정렬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정렬과 관련된 고급 기능도 함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눌러볼까요? 자, 위쪽에 현재 우리가 정렬하고자 하는 수강 정보 테이블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테이블의 각 필드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생 고유 번호를 기준으로 자,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또는 필드 목록에서 직접 선택하시거나 내지는 필드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놓아줄 수 있습니다. 자, 학생 고유 번호에 대해서 정렬을 오름차순으로 할 수 있겠죠. 자, 또는 반대로 우리 지금 이미 오름차순처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내림차순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겠다. 그리고 나서 동순위가 발생되면 수강 과목에 대해서 역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한번 해봐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해서 정렬 기준을 넣어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죠. 결과를 확인하시려면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마지막에 있는 필터 적용 단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강 정보 테이블에 지금 정렬이 되어 있다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학생 고유 번호는 자, 내림차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숫자부터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자, 동순위가 부여가 된 것이 3번과 1번이에요. 자, 그럼 3번 내에서만 한번 보도록 하죠. 다른 것들은 보지 않고 3번 내에서만 보면 자, 비주얼 베이직 실무 모스 코어 2라고 되어 있는 과목. 자, 역시 우리가 마찬가지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 주었기 때문에 알파벳의 역순으로 지금 정렬이 되어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번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내림차순 정렬을 했기 때문에 영문자가 먼저 보여지고 있고 한글의 경우에도 가나다의 역순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고급 정렬 방법이에요. 동순위가 부여가 되었을 때 해당 순위 내에서만 동일한 순위 내의 레코드들 중에서만 다시 한번 정렬을 시켜줄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렬되어 있는 기준들을 모두 다 제거하고자 한다라면 자, 모든 정렬 지우기 단추를 클릭해 주시면 자, 원래의 데이터 상태로 복원을 시켜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필터링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레코드를 필터링 한다라는 것은 사용자가 지정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보여줄 수 있도록 검색을 하는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필터링을 사용하기 위해서 역시 그룹을 사용해서 필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강의실이라고 하는 이름의 테이블을 열어놓은 상태인데요. 자, 이 강의실 테이블 중에 강의실 번호, 강의실명 등의 필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강의실 테이블 중에 강의실 번호가 1, 2, 3, 4, 5, 6, 7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 레코드들 중 강의실 번호가 3번인 레코드만 추출해서 확인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필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자, 그 방법은 우리가 필터를 원하는 기준이 있는 필드가 있죠. 강의실 번호 필드.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머리글을 선택하셔도 좋고 해당 필드 내에 이렇게 포인터가 위치해 있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홈 탭에 정렬 및 필터 그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룹에 필터를 눌러주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바로가기 메뉴에 필터링 기능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정렬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목록 단추를 눌렀을 때와 같은 메뉴 화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필터라고 하는 단추를 통해서도 열어줄 수가 있는데 자, 이때 일단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먼저 볼 수가 있어요.
아래쪽에 체크 항목을 통해서 직접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는 방법. 현재는 모두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레코드가 다 보여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중에 필요하지 않은 자, 레코드 항목들을 이렇게 체크를 지워줌으로써 자, 확인 버튼 눌러보면 자, 3번에 해당하는 강의실 번호 레코드의 정보만 보여지겠죠. 그리고 여기에 필드 이름 오른쪽에 필터링이 되어 있다라는 표시가 함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필터링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복원을 하려면, 필터를 해제하려면요. 자, 지금 여기 눌러져 있는 필터 제거 라고 하는 단추를 다시 한번 눌러서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필터가 적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필터 적용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지만 필터링이 한번 수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필터 제거라고 이름이 바뀐다는 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필터를 눌렀을 때 이번에는 숫자 필터라고 나오는 이런 메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숫자 데이터인 경우에는 숫자 필터라고 나오고 또 텍스트인 경우에는 텍스트 필터라고 나올 거예요. 자, 각각 필드의 데이터 형식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자, 메뉴를 이렇게 확인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강의실 번호 숫자에 대한 필터를 숫자 필터로 진행할 때 자, 다음과 같은 경우 다음과 같지 않은 경우, 다음보다 작은 경우, 다음보다 큰 경우, 다음 값의 사이에 있음과 같이 기존에 이렇게 단순히 하나의 레코드를 선택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범위라든지 비교값을 이용해서 필터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강의실 번호가 3번보다 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음 값보다 큰 경우라고 선택을 하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커야 되냐면 3번보다 큰 것이라고 숫자를 입력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보면 3번보다 크거나 같은 레코드들만 화면상에 보여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필터를 눌러서 숫자 필터에 지금 적용이 되어 있어요. 자, 다른 것들도 뭐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적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비교 값을 이용해서 필터를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다시 원래의 상태로 데이터 값을 되돌리려면 필터 제거를 통해서 복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정렬을 할 때에도 기준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기준을 두어서 정렬을 시켜줄 수가 있었어요. 그럼 필터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급 필터링 기능을 이용해서 필드의 기준을 한 개가 아닌 여러 개의 필드를 두어서 그 조건들이 모두 맞는 경우나 또는 하나만이라도 조건이 맞는 경우들을 들어서 필터링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 개의 조건을 이용해서 필터링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급 필터 기능을 알아봅니다. 자, 고급 필터를 사용해주기 위해서는요.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고급 필터 옵션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 고급 필터 정렬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아까 고급 정렬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자, 강의실 테이블에 대한 필드들이 보여지면서 조건을 입력할 수 있도록 나오고 있어요. 자, 현재 조건이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앞에서 설정했던 대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 자, 지워보도록 하죠.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강의실 번호가 정렬이 아닌 조건에 맞추어서 필터링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정렬이 아니라 조건란에다가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잠깐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 비교를 할 때에는 등호나 부등호 등을 넣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3보다 작거나 같은 레코드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곧바로 필터를 적용해 보게 되면 자, 3보다 작거나 같은, 즉 강의실 번호가 1, 2, 3번에 해당하는 자, 내용들이 레코드들이 화면상에 추출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 이제 강의실 번호가 1, 2, 3번 중에서도 자, MOS 강의실이라고 하는 강의실명을 가지는 레코드만 확인하고 싶다. 이렇게 두 번째 조건이 또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필터 조건으로 넘어가서 자, 두 번째 조건 필드는 강의실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실명을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MOS 강의실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조건의 오른쪽 두 번째 조건란에다가 똑같이
자, 글자가 틀리면 안 됩니다. 똑같이 MOS 강의실 띄어쓰기 주의하시고요. 자, 엔터에서 양쪽에 큰 따옴표가 붙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큰 따옴표가 생성되는 것은 문자로 인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필터를 적용해 보면 자, 강의실 번호가 3번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 즉 1, 2, 3번 중에서도 MOS 강의실이라는 강의실명을 가지는 항목만 추출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조건을 여러 개를 두어서도 필터링을 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요, 조건을 이렇게 서로 같은 행에다가 입력을 했기 때문에 현재의 이 조건 입력 방식은 AND라고 하는 조건 형식이에요. 자, AND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지금 결과 보았던 것처럼 앞에 첫 번째 조건에 해당을 하면서 동시에 두 번째 조건까지 모두 만족을 해야만 그 결과가 보여지는 것. 이게 바로 AND라고 하는 조건 방식입니다. 그럼 반대로 강의실 번호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또는 이렇게 되거나 또는 강의실명이 MOS 강의실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강의실 번호와 상관없이 이렇게 된 경우 그것도 같이 한번 추출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OR라고 하는 조건 형식을 통해서 추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OR 형식의 조건을 입력하려면 자, 위에 입력해 주었었던 두 번째 조건을요. 아래쪽 또는 이라고 하는 다음 행 조건란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같은 행이 아닌 서로 다른 행에다가 조건을 입력하게 되면 자, OR라고 하는 연산으로 인식을 해서 자, 첫 번째 조건이거나 또는 두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추출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말 그런지 다시 한번 필터를 적용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랬더니 강의실 번호 1, 2, 3 그리고 강의실 명이 자, MOS 강의실 나왔고요. 아까는 하나만 나왔지만 지금은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가 다 만족하지 않더라도 강의실 번호가 지금 현재 1, 2, 3번 중에서였기 때문에 강의실 번호가 1, 2, 3번인 것과 또 1, 2, 3번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모스 강의실이라고 하는 강의실명이 또 있었다면 그것도 역시 추출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자, 모스 강의실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강의실 번호에는 부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3개의 레코드만 추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와 관련된 필터를 사용할 때 텍스트 필터를 보시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은 경우, 다음과 같지 않은 경우, 다음으로 시작하는 경우, 다음을 포함하는 경우 등과 같이 어떤 특정 문자를 포함한 텍스트들에 대한 레코드를 추출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음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어떤 것으로 시작을 하냐면 자격증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격증으로 시작하는 항목. 자, 그러면 자, 내용이 완전히 똑같진 않더라도 자격증이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간 레코드들만 추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역할을 고급 필터를 통해서 사용을 하려면 자, 지금처럼 아래에 나와 있죠. like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like. 자, 이러한 문자가 포함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를 넣어서 그 안에 해당 문자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자격증만 입력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별표라고 하는 만능 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별표는 자, 모든 문자를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자격증이라는 글자로 시작하는 모든 문자들 그것을 추출하겠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필터를 해제해서 그러면 뭐 이것은 이제 얼마든지 응용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앞쪽에는 어떤 문자가 와도 상관없고 뒤쪽에는 뭐 예를 들어서 강의실이라고 하는 글자가 오도록 하겠다. 그러면 자, 고급 필터 사용하셔도 좋고 또는 아까 텍스트 필터 이용하셔도 좋아요. 자, 별표를 앞쪽에다가 두고 뒤에다가 강의실이라고 쓰면 될 거예요. 강의실. 자, 그리고 나서 필터를 적용해 보면 이렇게 뒤에 강의실이라고 하는 세 글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자, 해당 레코드들이 모두 추출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적용된 필터를 해제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폼 필터라고 하는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죠. 자, 폼 필터를 이용하게 되면 자, 필터 창을 별도로 뭐 지금처럼 이용하지 않고서도 데이터 시트 보기 창에서 직접 검색 조건을 설정해서 필터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직접 화면상에서 실습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폼 필터를 사용하려면
홈 탭의 정렬 및 필터 그룹 그대로 이용하고요. 자, 이곳에 있는 위쪽 폼 필터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고급 필터 명령 단추 내에 있어요. 고급 필터에서 폼 필터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데이터 시트 모양이 바뀌어지게 돼요. 자, 필드의 이름과 아래쪽 찾을 대상이라는 탭, 또 또는이라고 하는 탭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AND 조건과 OR 조건이 있다라고 했어요. 찾을 대상이라고 하는 탭 내에다가 모든 조건을 다 넣게 되면, 각 필드별로 모든 조건을 넣게 되면 AND 조건. 자, 각 필드별로 또는이라고 하는 탭으로 나누어서 조건을 넣게 되면 OR 조건이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찾을 대상의 첫 번째 조건을 강의실이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조건을 그대로 두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는 강의실 번호가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요.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어요. 아까 우리 고급 필터에서 사용해 주었던 것처럼. 자, 얼마 이상이 되도록, 예를 들어서 5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강의실 번호가 5번 이상이거나 또는 앞에서 지정했던 것처럼 무슨 강의실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레코드들을 추출하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조건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필터를 적용했을 때 그 결과가 이렇게 강의실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레코드들도 추출이 되고, 그리고 강의실이라고 써져 있진 않지만 5번 이상인 강의실 번호들도 함께 추출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바로 폼 필터를 이용한 필터링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제를 할 때는 마찬가지로 필터 제거 단추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레코드를 정렬하는 방법과 필터링을 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들을 실습 과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과제 해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연습해주고 있었던 정렬과 필터 데이터베이스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강사 목록 테이블에서 전공의 오름차순 정렬을 실행하고 같은 전공 내에서는 강사 이름의 내림차순 정렬을 실행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그럼 강사 목록 테이블을 먼저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렬을 하는데 지금 보면 정렬 기준이 두 개예요. 전공을 가지고 오름차순 정렬하고 같은 전공 내에서는, 즉 동순위에서는 강사 이름 필드를 가지고 두 번째 내림차순 정렬을 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정렬을 바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급 필터 정렬 기능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홈 탭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고급 필터 옵션 눌러주시고 고급 필터 정렬 메뉴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준이었던 전공이라고 하는 항목을 필드에다가 위치시켜 주고요. 전공에 대해서는 정렬 방식을 문제에서 말한 것처럼 오름차순 정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조건에서는 강사 이름 할게요. 강사 이름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필터 적용 눌러주시게 되면, 자, 지금 한번 보세요. 전공을 가지고, 전공이 나와 있는데, 전공을 가지고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어요. 가나다의 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전공들이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지게 되죠. 자, 그 그룹 내에서만 보았을 때,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한번 선택을 해서 영역을 보도록 하죠. 자, 같은 전공 내에서 봤을 때, 자, 전자계산학과 내에서예요. 자, 그 중에서 보시면 두 번째, 강사 이름에 내림차순 정렬이 되어 있는가. 자, 강사 이름이 내림차순 되어 있다라는 거는 가나다의 역순으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죠. 자, 주영훈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잘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컴퓨터 공학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자, 컴퓨터 공학과 그룹 중에서 강사 이름을 보면 호진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강사 이름부터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름으로 내림차순 정렬이 2차 기준에 맞게 잘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보죠. 자, 선택 영역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전공이 컴퓨터 공학과인 강사의 데이터만 추출하시오. 자, 앞에서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선택 영역 필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필드에 제가 셀 포인터를 두었을 때, 커서를 두었을 때, 자, 그 필드의 첫 번째 값을 기준으로 그 값과 같은 데이터들을 추출하는 기능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문제에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전공이 컴퓨터공학과인 거였어요. 그럼 전공 필드를 한번 선택해 놓도록 하죠. 그리고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선택 영역 필드 목록을, 자, 선택 영역 필터 목록을 눌러 놓게 되면, 자,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자, 해당 그 필드 값에 대한 필터링을 수행을 할 건지 이렇게 목록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컴퓨터공학과인 강사의 데이터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컴퓨터공학과라고 하는 필드 값을 선택해 놓고 선택 필터, 선택 영역이라고 하는 목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컴퓨터공학과와 같음이라고 하는 메뉴를 사용할 수 있겠죠? 자, 눌러주시게 되면 그 값과 같은 데이터들만 간단하게 추출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 영역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주 뭐 간단한 방법으로 필터링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그 기준이 되는 필드 값을 우리가 데이터 시트 내에서 직접 찾아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또 단점이 있기 때문에 보통 경우는 폼 필터나 고급 필터의 기능을 더 많이 실무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수강 과목 테이블에 대한 부분이네요. 자, 수강 과목 테이블을 열어주도록 하고요. 자, 수강 과목 테이블에 수강 인원이 10명 이상이면서 수강료가 10만원 이상인 데이터만 추출하시오. 폼 필터를 사용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고급 필터 옵션, 폼 필터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문제에서 무엇이면서 라고 했기 때문에, 자, 두 개 조건이 모두 다 만족해야 된다라는 AND 조건의 형식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첫 번째 조건인 수강 인원에 대해서, 수강 인원 수에 대해서 10명 이상이다라고 조건을 입력해 줄게요. 크거나 같다, 이상이 되겠죠? 자, 10명 이상이면서 동시에, 자, AND 조건이기 때문에 또는 탭에다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찾을 대상 조건에다가 같이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자, 수강료가 10만원 이상인 것, 역시 부등호를 넣어서 이상이다라고 입력하시고, 자, 10만원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필터 적용 눌러보면 수강 인원이 10명 이상이면서도 수강료가 10만원 이상인 두 개의 레코드가 검색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문제, 필터링 결과를 해제하고요. 자, 필터 제거 눌러주고요. 수강 과목이 정보로 시작하거나 또는 현재 인원수가 10명 이상인 데이터를 추출하시오. 고급 필터를 사용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고급 필터 옵션 메뉴에서 고급 필터 정렬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조건이 작성되어 있던 부분들은 삭제를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아래쪽 조건란에서 자,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수강 인원수가 수강 과목이죠. 죄송합니다. 수강 과목이, 자, 그럼 필드를 바꿔야 되겠네요. 수강 과목으로, 자, 정보로 시작하거나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에다가 정보로 시작한다. 그 뒤에는 무엇이 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자, 별표라고 하는 맞는 기호를 넣어서 자, like 정보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자, like는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하셔도 좋고요. 또는 지금처럼 정보별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했을 때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보로 시작한다라는 조건을 입력했고, 그 다음 현재 인원수가, 자, 현재 인원수라고 하는 필드 선택해서 10명 이상인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조건이 AND 조건이 아니라 뭐뭐거나라고 하는 OR 조건의 형태가 되겠죠. 따라서 또는이라고 하는 그 다음 행 조건란에다가 조건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인 것, 부등호가 항상 앞쪽에 와야 되겠고요. 10명 이상인 것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필터를 적용해 보면, 자, 우리가 원했었던 대로, 자, 정보라고 하는 조건으로 시작이 되는 것과 또, 지금 현재 인원수가 10명 이상이 되는 나머지 다른 과목에 대해서도 함께 추출이 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습 과제, 레코드 정렬과 필터와 관련된 문제까지 풀어봤어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